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하는 남자 부분남입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 부의 바로미터인 음마아파트 34평형이 2021년 28억 2천에 거래되었지만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21억에 거래되어 7억 넘게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34평형 잠실 S의 경우에는 작년에 27억에 매매되었지만 2개월 전에 19억에 매매되어 8억 대폭락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부동산 폭등장이 끝나고 폭락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폭락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대폭락이 온 이유를 아시려면 먼저 왜 부동산이 폭등을 했는지 알아야 부동산 폭락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같이?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를 통해 푼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 시기에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오히려 유동성을 더 풀어버리면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은 한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대부분 흘러들어갔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폭락장의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표와 같이 미국은 1년 사이에 4.2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비슷한 기간 한국 역시 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정화와 동시에 각국은 유동성을 급격하게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은 사라졌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가격이 유지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버리니 상투자금 매수자들은 손절을 하면서라도 부동산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저가는 계속 낮아지고 부동산 폭락장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부동산 대폭락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전까지의 부동산 가격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과도하게 폭등한 곳은 대폭락이, 소폭 오른 것은 조금의 조정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부동산의 수요, 공급, 그리고 실수요자의 자산 상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편차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부동산의 수요 같은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시죠? 이제 부분남이 데이터와 경험적 직관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부동산 대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실수요자가 많을수록 새로운 공급이 적을수록 부모님이 독립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많을수록 부동산 대폭락이라는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폭락을 견딜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예를 들어 먼저 수요 공급을 살펴보면 매년 100가구가 새롭게 생겨나는데 50호밖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50호 공급 후 매년 150호가 공급되면 반대로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 형성의 대전제입니다. 간단한 원리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지역들이 어디 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들입니다. 제주, 경기, 세종 등의 지역입니다. 먼저 그 조건들 중에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공급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노태우 정권 때 200만호 공급되었을 당시 주택가격은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이 원활한 지역은 부동산 폭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가장 많이 주택이 준공된 곳은 월스트 지역 1위는 경기, 서울, 부산 순입니다. 공급만 보면 대폭락의 소용돌이에 직격탄을 맞을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지역 1위는 울산, 세종, 제주입니다. 이곳들은 일단 주택이 작게 공급되어 주택가격 하락폭이 낮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주택이 얼마나 더 들어설지에 대한 바로미터인 주택 인허가를 살펴보면 월스트 지역 1위 경기, 서울, 인천 순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지역 1위 세종, 제주, 울산 순입니다. 요약하자면 서울, 경기는 대폭락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세종, 제주, 울산은 소폭 하락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산, 인천 역시 폭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건 근데 공급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기 때문에 뒤에 수요 측면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수요는 증가된 실수요자를 말하며 매년 늘어난 가구 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년 집이 필요한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새집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결혼, 취직, 이주에 의해 새집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란색이 증가, 파란색이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요가 많은 지역 베스트는 경기, 서울, 인천 순이며 월스트는 울산, 대구, 제주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울산, 부산, 대구의 인구 이탈이 많다는 것을 감소될 가구 수 항목에서 눈에 띄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매년 늘어나는 가구 수는 인구 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총 가구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요 그리고 공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앞으로 가격이 폭락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그나마 가격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시도를 기준으로 봐서 이러한 지역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시군구별 혹은 동별로 분석해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가격 하락폭을 더욱 정치하게 볼 수 있음을 염두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1위는 서울, 2위는 부산, 대구 순이며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지역 1위는 경기, 인천, 세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순자산과 소득 수준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이라고 보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자녀 독립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과 본인이 모은 금액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녀가 독립할 때 3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말씀 들어보셨죠? 저 문구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저런 말을 왜 했는지 의아하셨죠? 그건 바로 독립할 때 부모 지원 금액이 부동산 최고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세종, 제주에서는 지원 금액이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자산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지에서는 독립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비교적 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2, 3억 정도 중산층 이상에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충남, 충북 이런 곳들에서는 1억 미만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매달 갚을 수 있는 능력이고 이거는 원리금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가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소득이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원리금으로 낼 수 있게 가격 하락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소득 금액은 가구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가 아파트들이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을까를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전제 하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주택까지 구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얼마 정도까지 유지가 될까 중산층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부모 지원 금액을 한 2, 3억 정도 보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 대기업이 한 1, 2억 정도 모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5억에서 700 정도, 매달 상환 금액이 원리금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한 6% 기준했을 때. 그래서 한 8억에서 12억의 주택까지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 이상에 되는 금액은 유지하거나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서 중상위권의 지금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급이나 매우 입지가 좋은 상급지는 좀 제외하고요. 하급지도 좀 제외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조금 더 비싼 금액의 주택들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가구는 인구 증가와 상관없이 늘어납니다. 2039년 40년까지. 그리고 늘어나는 가구 수보다 준공되는 것들, 그리고 주택이 작아야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연봉 7천만 원에서 2명이 하면 세후 한 9,6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가계 지출을 제외하고 대출금 상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 지원 금액은 중산층 기준은 한 2,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초상급지 말고 상급지 정도 되는, 중급지에서 상급지 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 8억에서 12억 정도가 중산층이 버틸 수 있는 금액이고 거의 상한가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부동산의 폭락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버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석 내용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